안녕하십니까. TMV 어드바이저의 민복기입니다. 최근 우리는 주변에서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만큼 연장되었다라는 건데요. 과거 한 30년 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은 아마 60세 정도였을 겁니다. 그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오래 산다는 것이 불행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행복한 은퇴 설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금일부터 총 5회차에 걸쳐서 분야별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우리 사회 현 주소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저출산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11년도 우리나라는 0.96명의 출산율이 예상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를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조합해서 보게 되면 빠른 고령화가 우리 시대에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8년이 되면 이 속도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노년 인구가 14%를 초과하면서 이름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요. 2026년이 되게 되면 총 인구 중에서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서 어떠한 요인이 있냐면, 자, 생산 인구가 출산이 되지 않고 소비 수요를 충족해야 될 인구가 노령화됨으로 인해서 경기는 점차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저하가 되겠죠. 노동 생산성이 저하가 되면 지금 기업이나 국가에서 담당해왔던 공공 서비스나 사회복지 지원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인에게 은퇴 자금에 대한 준비를 스스로가 준비해야만 하는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개인 스스로가 100세 시대를 내다보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전적인 재무 준비는 필수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여 년 정도가 되게 되면 지금 생산 가능 인구 한 2.26명 정도가 노년 인구를 부양해야 될 부담을 전가받게 됩니다. 자, 이 빠른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현 주소를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고령화 사회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위험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부족한 노후 자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OECD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OECD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노령 인구의 빈곤율이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 인구 2명 중에서 1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노년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 노년 인구를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이실 텐데요. 이분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소를 팔아서 교육에 올인했던 그러한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 당연시 여겼던 그러한 사회의 흐름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이 부모를 이미 노년 인구로 접어들어 있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로 우리 사회에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식과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책임까지도 짊어지면서 자기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사회의 흐름이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부족한 노후 자금으로 인해서 노년 인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가늠해 봅니다. 자, 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우리 노년 인구를 바라보면서 예비 시니어들께서 향후에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본인들의 노후 자금을 준비함에 있어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 통계청 그 조사 자료에 의하면 노후 생활을 현재 정상적으로 영유해 가기 위해서는 풍족한 노후 생활이 아니라 지극히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월 평균 200여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들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현재 노년 인구가 평균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50여만 원 정도에서 한 100여만 원 정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되면 200여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준비되어 있는 연금 자산은 50여만 원에서 100여만 원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부족 자금 100여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스스로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이른바 우리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이 베이비 부모가 현재 향후 노후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월 평균 저축액이 17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조사 자료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17만 원을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노후 생활의 기간을 가늠해 보게 되면 과거와 달리 30년 이상은 소득의 감소나 소득의 완전 중단의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 노후 생활이 지속이 될 텐데요. 이 30년 이상에 대한 노후 생활을 버티기에는 극히 부족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의 현주소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해 보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위험의 요인들을 하나씩 한번 꼬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험의 요인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현명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노년 인구의 빈곤의 흐름들은 단절이 없이 향후에 지속 아니 좀 더 증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88년도부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3%의 보험료율로 향후 은퇴 이후에 70%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를 넘어가면서 보험료율이 9%로 상승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이 5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국민연금 지급하는 시기도 과거 60세에서 이제 69년 이후에 출생한 예비 시니어들은 65세 연령에 이르러야지만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하게 되는 것으로 이미 예고가 되어 있죠. 자, 우리 사회의 흐름들은 과거와 달리 정년퇴직이라는 개념들이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명예퇴직이 보편적으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듯이 조기 퇴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늦은 취업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요. 취업이 늦고 퇴직이 앞당겨진다는 얘기는 근로기간의 단축을 의미합니다. 이 근로기간의 단축은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퇴직금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의 적립 금액도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모든 기대를 걸었던 퇴직금 규모가 축소가 되고 국민연금 규모도 축소가 되고 그 국민연금의 첫 지급 개시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예고하고 있다라면 이러한 복잡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에게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자, 이러한 사회 현상의 복잡한 흐름들을 자기 상황과 잘 비교를 해서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하고 어떠한 상품으로 어떠한 금융 시스템이랄까 자산의 유형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0세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안고 있는 리스크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자녀 교육에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짊어지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가 예측 가능한 자금의 규모가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 자녀의 교육을 지원해야 될 자금의 이유라면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사전에 미리 준비함으로 인해서 부담의 분산을 꾀하는 현명함이 요구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지금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담의 무게 때문에 아마도 저출산이 심화되지 않나라고도 예측이 됩니다. 자, 이러한 교육비 부담을 지금 예비 시니어 분들에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취업을 미루고 더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도와주어야만 한다라는 응답률이 70.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 예비 시니어들, 즉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과 지금 30대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의 흐름인데요. 자기 노후에 대한 준비 없이 이러한 인식의 흐름만이 존재할 경우에는 우리 예비 시니어 분들의 노후 생활의 위험은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예측되는 교육 자금의 지원 규모를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사전에 준비함으로 인해서 분산에 따른 부담을 분산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두 번째 리스크인데요. 지금 이 부양 부담에 대해서 예비 시니어 분들이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우리 예비 시니어 분들은, 즉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 자녀에 대한 부담도 책임지고 있고, 아직 생존해 있는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도 책임지고 있죠.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79.8%가 부모 세대가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생존해 있는 부모님들의 생활비 부담을 지금 일부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미혼인 자녀가 9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자녀들의 결혼 시즌이 도래했을 때 결혼 자금과 관련된 지원이, 즉 목돈에 대한 지출 예상이 이제 목전에 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 아래에서 치이고 위에서 눌리는 이른바 낀 세대로서의 부담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세대가 아마 베이비 부모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비 시니어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리스크는요, 이 유동성 결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유동성 결여는 현금성 자산이 극히 일부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인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개인 총 자산의 대부분이 아마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 그 부모 세대 분들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는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면 수익률로 화답을 해주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2008년도 이후부터는 이마저도 우리에게 기대만 화답해주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자산의 편중으로 인해서, 부동산 자산의 편중으로 인해서 결여되어 있는 현금 유동성 확보, 이것은 노후 생활을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한 위험 요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비교를 통해서 보게 되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그런 선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에 대한 비율을 한번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점유율이 총 자산에서 86%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점유율이 한 14% 정도 이르고 있죠. 이 부분도 2000년도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자산 이동이 있은 그 결과가 반영된 데이터라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 아마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전에 개인 총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은 아마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현금 보유 자산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 우리가 고금리 시대일 경우에는 사용 자산이면서 거주형 자산인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고금리 금융 상품인 예금에 적립해 놓고 평균 수명이 한 30년 전에는 아마 60세였던 것을 감안하게 되면 정년 퇴직 55세 이후에 60세까지 퇴직금으로 본인의 소유한 거주형 부동산에서 퇴직금을 가지고 고금리 금융상품의 이자 차익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도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시세 차익도 기대할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 상황과 평균 수명이 은퇴 이후에 30년 이상 우리가 준비해야만 할 사회 현상으로 바뀌어 있는 흐름에서 이 부동산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편중 현상은 조기에 좀 해결을 해서 자산의 현금화를 꾀하는
그러한 그 실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리스크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재무적인 문제와 달리 비재무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름하여 이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그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시니어 세대들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인식의 흐름입니다. 은퇴라는 두 글자를 바라보게 되면 개념적인 정의상 스스로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을 4등분으로 한번 나눠보게 되면 이름하여 서드 에이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출생을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첫 번째 퍼스트 에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직업적인 정년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경제 활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직업적인 정년을 맞이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한 은퇴를 하게 되는 서드 에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막이 있는데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세에서 75세에 이르는 시니어 세대분들의 상황은 이제 점심시간을 이제 맞이하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될 6시까지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닌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은퇴라는 두 글자를 제시한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위축이 아닐 수가 없겠죠. 당부컨대 65세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은퇴하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각오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 생산성의 상대적인 저하를 막아낼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100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 즈음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사회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맞닥뜨린 위험의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우리가 이 위험 요인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지 정상적으로 또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또 아울러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인 위험이 우리 보편적인 시니어 세대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험 요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빈고입니다. 즉 경제적인 건강을 침해하는 빈고로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신체적인 건강을 침해하는 병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는 고독고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빈고와 두 번째 병고, 이 고독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함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리스크의 종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그 고통스러운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병고입니다. 즉 신체적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의 이 상황일 텐데요. 이 문제는 스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후 생활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항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지원이고 두 번째가 도구적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적 지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재무적인 준비를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도구적 지원인데요. 이 도구적 지원은 사람에 의한 지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우리가 예측한다라면 나의 노후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게 정확하겠죠. 요즘 일본 사회는 무연 사회라고들 얘기합니다. 우리 일본 사회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2026년이 되게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 초고령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예측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2011년도에 일본은 무연사회를 선포했고요. 무연사회는 고독사라는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연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임종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고독사라는 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병고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것. 저출산을 예측해보면 우리 사회도 아마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1차적으로 꾸준한 운동이 가장 필수이겠죠. 다음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40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1년에 2번 정도씩은 부담이 된다면 최소 1번 정도씩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45세 여성 그리고 50세 이상 남성 넘어가게 되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돈으로 지출될 수 있는 의료비를 저렴한 의료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무적 준비도 아울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중에 우리 금융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은행, 증권, 보험, 각 채널별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의료비와 관련된 실비 지원을 하고 있는 보험 상품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서 저렴한 보장 비용으로 본인에게 준비되지 않은 가늠할 수 없는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준비는 필수적으로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빈곤인데요. 이 경제적인 건강입니다. 이거 역시 스스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이 빈곤, 경제적인 문제는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3자의 지원도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욕심,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두려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욕구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손실을 방어하고 싶은 욕구도 역시 당연합니다. 이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투자형 상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형 상품에 반영되어 있는 수익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끔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문제를
아주 객관적으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시시각각 변수의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 가장 민감한 주제인 돈과 관련된 경제적 준비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경제 환경 하에서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3자의 개입은 일정 정도 허락을 하셔야지만이 오히려 위험을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해결책에 있어서는 스스로 준비하기도 하지만 제3자, 즉 전문가의 분야별 전문가의 고용은 한 번쯤 고려해봐야만 합니다. 또 이 빈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후 생활 자금의 경제적인 준비를 고민하실 때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종신토록 보장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제3자로부터 독립해서 본인 스스로가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무적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실 때 아울러서 참고하실 내용은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20년, 30년 이상을 준비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자금의 준비이기 때문에 경과 기간별로 반영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수익률 정도는 감안하시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고독고인데요. 이 고독고는 정신적인 건강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재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바운더리에서 고립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밀려오는 고독감, 외로움, 이거는 아마 당사자가 아니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의 크기일 겁니다.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은퇴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노후 생활을 준비할 때 자금에 대한 준비, 즉 돈에 대한 준비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회 통계상 이 정도의 금액이면 정상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하는 금액을 준비하는데 관심을 집중해 왔다라면 이제는 짧은 은퇴 기간이 아니라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될 은퇴 기간이라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이 스스로에 대한 심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도 아울러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비 시니어 분들께서는 본인이 노후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취미 생활을 할 것이며 어떠한 여가 활동과 레저를 즐길 것이며 어떠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본인이 아직까지도 생존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자유를 만끽함으로 인해서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심리적인 그러한 위험을 해결할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동경합니다.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을 멋들어지게 짓고 내 부인과 내 남편과 여생을 정리하면서 은퇴 생활을 하고 싶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가급적이면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 즉 내가 생산 인구로서 내가 아직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그러한 이 존재로서 아직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서의 편입을 의식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노후생활 준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돈 중심의 돈만을 바라보고 자금적인 준비만을 하는 노후생활의 준비의 패턴에서 개인이 살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했던 일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개인이 독립된 존재로서의 지향하는 삶도, 생활 패턴도 중요하게 감안을 하는 그러한 노후생활 준비를 이제는 한번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과거 평균 수명 60세일 경우, 그리고 80세일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패턴이 100세 시대를 우리가 내다보는 즈음에 있어서는 다름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준비해야만 하겠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자, 이렇듯 우리가 이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빈고, 고독고, 병고.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위험 요인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시니어 세대로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업적인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과거에는 직업적인 정년이 동시에 은퇴를 얘기했죠. 이제는 직업적인 정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제활동기에 제2 직업 또는 창업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제2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흐름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거쳐가는 중간 과정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생애 전반에 걸쳐서 경과 기간별로 본인이 해야 될 재무적인 준비 그리고 본인이 살고 싶고 하고 싶었던 비재무적인 사항에 대한 감안 이 두 가지 사항이 재무적인 문제, 비재무적인 문제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준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현명한 노후 준비가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80세 세대에 있어서 과거의 인식은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은 그저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된 일하는 존재로서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 장수의 의미는 과거에는 그냥 오래 사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죠. 이제는 잘 사는 것, 즉 본인이 경제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직업적인 정년을 맞이했다라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간이 이 100세 시대가 얘기하는 시니어 라이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이 금융과 관련된 재무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단지 그냥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바라봤던 것이 이 금융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생애 주기별 필요한 내역들을 면밀하게 이벤트 중심으로 감안을 해보고 그에 따른 자금의 준비를 현명하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이벤트에 맞는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게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하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생애 주기를 교육을 받고 출생을 해서 한 25세에서 30세까지
교육을 받고 그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55세까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60세 이후에 당연히 은퇴하는 것으로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서 은퇴를 맞이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흐름이었다면 향후에는 좀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제 25세까지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제1경제활동 기간에 동시에 제2경제활동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하셔야만 합니다. 즉 제2교육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기 개발 비용을 소득의 범위 내에서 현금 흐름에 반영해서 지출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1직업 정년을 맞이한 이후에 제2창업이나 제2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내역을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사전에 준비하셔야지만이 경제적인 수명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30년 이상이 되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상대적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따른 제2 경제활동이 끝나게 되면 은퇴 생활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65세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을 지속해야만 한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재무적인 준비와 비재무적인 준비에 대해서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니 해도 신체가 건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매월, 매년 살아감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는 재무적 준비가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면, 즉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거나 준비는 했으되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막연히 어찌어찌 될 줄 알았는데 자녀가 부양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네 라는 그런 막연한 준비를 가지고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면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재무적인 준비는 그 어느 것보다도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재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한 10가지 정도로 한번 시니어 라이프를 준비하는 자산관리 요령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개인이 지향하는 삶 중심의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한 개인이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단기, 중기, 장기 이벤트의 시기별로 배열을 한 다음에 그 이벤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는 자금의 수요를 금융상품이나 다양한 자산의 그 유형을 활용해서 준비하는 이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 상황 굉장한 변동성이 지금 개인 가계 운영과 재무 관리에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그렇고요. 금리가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금리가 역시 기준금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의 부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유가 연일 상승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기의 변화가 굉장히 빈번하게 변동성의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의 위험에서 개인 스스로가 재무관리를 할 때는 이 분산 투자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에 대한 분산, 종목에 대한 분산, 지역에 대한 분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산 투자를 적절히 활용하는 현명함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금융상품을 선택하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꾀할 수 있는 절세 혜택 활용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산의 이 가치를 현격히 뛰어넘는 부채 비율은 좀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또는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부담의 능력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부채를 좀 경계하시는 것도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노후 생활에 있어서는 현금성 자산의 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현금성 비금융 자산에 대한 현금 자산으로서의 전환 고려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는 경제 및 금융 지식 학습하셔야만 하고요. 일곱 번째는 전문가와 주거래 금융기관 활용하시는 현명함이 요구됩니다. 여덟 번째는 이 모든 사항은 실행이 중요하지만 실행을 하고 과정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시시각각 진단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명함이 또 역시 요구됩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이 투자 수익 또는 단기 수익을 기대하는 그 심리,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열 번째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시작하셔야지만이 무엇보다도 조기 실행하셔야지만이 그 집중되어 있는 부담을 분산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우리 사회 현 주소 및 리스크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 유형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고 극복하는 차원에서 시니어 세대로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설계 방향은 어떻게 가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 행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려면 그에 걸맞는 현명한 준비가 아울러서 요구되고 있다는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아주 이상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연금 복권 열풍인데요.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금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복권이 연일 매진 열풍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활에 대한 문제를 이러한 낮은 확률에라도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간절한 심리의 반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투기 열풍에 개인의 노후 생활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한 현명함에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의지하는 것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은퇴 설계의 첫 시간으로 현재 상황 및 리스크의 유형, 그 다음에 이 해결 방안, 그리고 설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로 금융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및 그 비금융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첫 시간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